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2016년부터 변리사로 일을 하고 있는 이민지 변리사고요. 이제 올해 10년 차입니다. 변리사는 전공이 좀 중요해요. 저는 화학공학을 전공하고 저는 지금 89년생 37살이고요. 화학이나 소재 이쪽을 중점적으로 좀 기술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허 출원이나 상표, 디자인 관련된 전반적인 지식재산권 업무들에 대해서 대리하는 그런 부분들 하고 과제 수행하거나 관련된 과제 수행하거나 이런 업무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꿈도 묻고 있어요, 꿈. 꿈이요? 직업을 떠난 꿈. 네. 제가 몇 년 전만 해도 꿈이 한 이제 몇십 년 뒤에 은퇴할 나이가 됐을 때 엄청 고급 실버 타운에서 걱정 없이 사는 게 꿈이었거든요. 요즘에는 아무래도 저도 개업을 하고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좀 사업을 계속 확장하는 게 지금 좀 단기적인 목표고, 꿈이라고 한다면은 좀 지금 하는 일이랑 완전 상관이 없는 업무나 사업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은 좀 막연하게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현재 행복 수준이 1에서 5점이면 지금은 몇 점인 것 같은지. 그냥 5점 만점에 지금 그래도 3에서 4를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싶어요. 혹시 그 이유도 알 수 있을까요? 네. 이 질문 중에 제일 어려웠어요. 이게 '행복이 뭘까요?' 이런 생각도 많이 했는데 어쨌든 뭐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고, 또 지금 가족 중에 아픈 사람 없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좀 종합적으로 보면은 제가 어렸을 때 고등학생 때 생각했던 미래에 좀 많이 가까워져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하시는 일 때 아까 설명하시긴 하셨는데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관리사라는 업무가 다들 요즘에 좀 많이 아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특허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상표라든가 어떤 지식재산을 만들게 되면은 기술에 대해서 보호를 받고 싶거나 아니면 내 이름을 보호받고 싶거나 아니면 뭐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 로고나 이런 걸 보호받고 싶을 때 그 사람이 직접 할 수도 있지만은 그 과정이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도와주는 게 대표적인 업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외에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정책적으로 그런 기업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 정부 지원 사업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때 IP 맵을 작성한다든가 동향을 분석한다든가 그런 업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제들도 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쩌다 이 직업을 가지게 됐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좀 그래도 캐주얼한 인터뷰니까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제가 원래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뭐 의대나 약대나 이런 데를 생각했어요. 이과생이어 가지고. 근데 저는 좀 피 보고 이러기 싫더라고요. 공부도 좀 막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약했고, 그래서 원래는 약대를 좀 생각을 했었는데 약대도 좀 뭔가 막 끌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막 좀 고민을 또 막 하던 시기에 그때 의료봉사를 한번 간 적이 있었거든요. 의료봉사를 가는데 거기 그 담당 선생님이 막 얘기하다가 이과생이 막 왜 그 의사가 되고 싶냐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돈도 많이 버는 직업이고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 했더니 저는 변리사라는 직업이 많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괜찮은데? 이 생각을 하고, 그때 마침 그 해 저 고등학교 때 그 선배 변리사님이 한번 강연을 오셨어요. 자기는 이런 발명 고어 이런 게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마침 제가 고등학교 때 발명 내용에 좀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걸 직업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교 와서도 고시 공부도 대학교 한 3학년 때 바로 준비를 했어요. 그러면 사실 변리사라는 직업이 공부를 많이 필요로 한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직업을 이룰 수 있었던 주요 포인트나 공부 방법 같은 게 있으시다면 정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때 고시생 때 많이 느꼈는데 대학 수능 때도 공부 방법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저는 고시를 총 2차를 5번 봤거든요. 나름 장수생이에요. 그때 공부할 때도 공부를 많이 했다? 그리고 공부 양이 엄청 많다 이러면 붙겠지 당연히로 자만감도 되게 높았고, 중간중간 모의고사 같이 보거든요. 모의고사 볼 때도 점수 잘 나고 이러니까 당연히 잘 볼 줄 알았어요. 이게 저희 시험 논술식 시험이기 때문에 객관식은 사실 공부 양이 어느 정도 되면은 객관식은 다들 패스하는 확률이 높아지는데 논술식은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계속 선택 과목이 변리사는 지금 패스페일 제도로 바뀌었는데 제가 치던 당시에는 필수 과목이 특허법, 상표법, 그다음에 민사소송법이 있고 선택 과목을 하나 고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몇 년 동안은 디자인 보호법을 선택을 하다가 계속 그게 너무 떨어지고 그러니까 유기화학으로 마지막엔 바꿔 제 전공대로 채 가지고 붙었는데 그 과정에서 보니까
좀 반복을 많이 해야 되더라고요. 똑같은 자료를 진짜 반복을 많이 하는 게 모든 공부의 핵심이구나를 많이 느꼈어요. 제가 똑같은 내용을 봐도 처음 봤을 때랑 10번째 봤을 때랑 100번째 봤을 때랑 되게 달랐어요. 근데 제가 그때도 많이 느꼈는데 그게 쌓이면 사실 많은 문제집을 푸는 것보다 이런 것도 좀 합격의 전략이라고 했다라고 하면은 그 얘기 많이 하거든요. 전 수험생 강의도 한 적이 있어가지고 합격하는 방법이 어쨌든 합격자 수만큼 존재하는데 반복하는 거는 어쨌든 다 필수적인 거. 하나 자료를 반복하는 그 생각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직업 활동 중에서 마주했던 가장 큰 문제랑 그런 걸 어떻게 극복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문제는 맨날 생기는 것 같아요. 맨날 생기고 맨날 터지고 그래요. 극복하는 방법은 저희는 대리인이니까 분쟁이나 이런 걸 겪으면서 그럴 때 저의 감정 소모도 꽤 많이 돼요. 이게 사실 변호사님들이 더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저희는 어떻게 보면은 기업의 사업적인 이슈나 이런 부분들에서 생기는 부분이니까 이게 개인의 뭔가 그런 삶을 침투하는 문제는 많이 발생 안 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생기긴 합니다. 재산적인 뭐 이슈도 생기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어쨌든 최대한 시나리오를 잡아보고 그중에서 좀 최적의 방법들을 계속 제안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극복 방법은 빨리빨리 일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마련하는 거죠. 그거밖에는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딱히. 그러면 직업 활동 중 보람이나 행복을 느끼는 순간이 있으신가요? 그래도 진짜 좀 저희 업은 어떻게 보면은 등록을 했다 안 했다 이런 것들 중에는 많이 미치니까 등록이 되면은 그래 등록이 되고 고객님들이 좋아하시면 그걸로도 좀 보람차는 부분들이 있고 뭐 조사를 하다 보면은 이게 특허 내용에서밖에 볼 수 없는 그런 것들 좀 찾아내거나 그랬을 때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고객들 사업에 좀 도움 됐을 때 그런 부분들 보면 확실히 좀 참가. 그러면 일하는 중에 무조건 저는 힘듦이나 슬럼프 이런 거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 생각하거든요. 그런 거를 어떻게 극복하셨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일의 슬럼프가 지금은 사실 개업한 상태여가지고 슬럼프로 오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슬럼프라는 건 어떻게 보면 되게 똑같은 걸 반복했을 때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그리고 나의 그 직전의 질문에 좀 연결될 수도 있겠는데 보람이 더 이상 없을 때 그냥 누가 해도 똑같고 내가 해도 똑같고 막 내가 없어도 크게 문제 없을 것 같고 그랬을 때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그랬어요. 그러면 저는 좀 변리사는 이직이 많은 편이긴 하거든요. 저는 그럴 때마다 좀 다른 변리사 중에서도 저는 특허 사무소에도 있었고 법인에도 있었고 그다음에 컨설팅 펌에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좀 내가 그럼 해보고 싶은 일이 뭐지? 이러면서 일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또 보고 그럼 도전을 해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하면서는 되려 좀 매너리즘에 빠진 순간들은 있었던 것 같은데 막 그게 지금 슬럼프로 오는 시기는 아직은 저는 안 하고요. 업계가 계속 트렌드나 뭔가 기술에 의해서 변화를 맞이하잖아요. 특히 요새는 AI가 좀 여러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계획이나 어떻게 그런 변화에 대한 위기들을 돌파한지도 궁금합니다. 이거는 진짜 많이 느끼는데 저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엄청 나이가 많은 세대라고 보면 이제 좀 중간급인 것 같아요. 제 나이대가 중간급인데 AI랑 별개로 제가 입사할 때만 해도 52시간제가 없었거든요. 입사하고 2, 3년 차인가 생겼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때도 그렇고 그때 그 시기 전후를 생각해보면은 막 야근하는 게 되게 당연한 분위기였고 또 저희 업계 특성상 또 잔업이 되게 많은 거였고 하나 일을 할 때 시간을 되게 많이 들여야 된다 이런 게 조금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번역 업체를 저희는 좀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저희는 또 해외 나가는 건들이나 들어오는 건들이 있다 보니까. 근데 그때만 해도 구글 번역이나 이런 게 잘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너무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용되는 기술들을 진짜 빠르게 적용을 해야 되는 것 같아.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다 똑같고 다른 나라 동종업계 다른 나라 변리사님들 얘기 들어도 똑같은 것 같고 진짜 제가 느낀 바로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게 나왔다라고 하면은 이거 써서 잘 안 돼라고 받아들이면 되게 늦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옛날에 생각해보면 막 유튜버 누가 되겠다 이렇게 하면 저희는 뭐 옛날엔 무시했잖아요. 막 유튜브 무슨 직업이었는데 지금은 엄청난 직업이잖아요. 지금 시대에는 뭐가 빨리 시작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라서 뭐가 나왔다 아니 뭐가 들어왔다 이렇게 했을 때는 빨리 해보고 나한테 맞는 방법을 빨리 찾는 게 중요하지. 이래서 나는 이래서 이걸 모르던데라는 태도는 계속
적응만 늦어지는 거. 저는 실제로 업무할 때도 AI를 진짜 많이 써요. 저는 챗GPT도 되게 많이 쓰고 직원분들한테도 많이 쓰라고 원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이 챗GPT도 똑같이 쓰는 사람에 따라서 되게 결과값이 달라지고 시간도 많이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적응하는 데는 분명히 시간이 걸리지만 그 시간만 써두면은 그게 세이브도 많이 되고 업무도 퀄리티가 높아지는 거. 그러면서 되게 사람의 인력이 좀 더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요. 근데 저는 새로 들어오는 것들은 빨리빨리 적응해둬요. 그게 제일 중요한. 네, 그러면은 세무사님이 인터뷰 하셨을 때 여쭤보신 건데 지금 하시는 일이 만족스러운데죠? 지금 하는 일이요? 이거 어려운 것 같아. 저는 근데 제 일을 뭐 그렇게 막 싫어하거나 이러진 않아요. 저는 제가 하는 일들을 그래도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요. 만족도가 있는 것 같고. 다만 뭐 모든 전문직들이 좀 그렇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옛날에는 그러니까 저희뿐만 아니라 사차 직업이다 이렇게 하거나 공무원이다 판사다 검사다 막 이렇게 하면은 다들 기본적으로 좀 존경의 마인드라던가 우대를 한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는 사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모든 직업들, 이 직업 자체로 뭔가 우상이 되거나 이 직업 자체로 이거는 뭐 이렇게 되는 단계는 사실 지난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면 어떻게 좀 채워야 될까 이런 고민들은 있어요. 네, 그리고 만약에 이 직업을 원하는 사람한테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조언을 해주실 건지. 저희 직업이 어떻게 보면은 해외 쪽의 업무를 같이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좀 적합하지도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저희 동기 중에도 개업한 사람이 한 4분의 1 정도? 저희 업계는 생각보다 페이퍼가 진짜 많은 직업이어가지고 그러니까 고시 생활 때 엉덩이가 진득했던 분들이 업무를 할 때, 일을 할 때도 생각보다 매너리즘 이런 게 잘 안 해요. 그냥 진짜 되게 9 to 6가 잘 맞춰지고 그리고 내가 딱 한 만큼 인센티브 가져갈 수 있고 저희 업은 좀 내 실적을 매기기가 좋은 직업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성향에 맞다라고 하면은 이 직업은 생각보다 성향이 잘 맞을 수 있어요. 근데 되게 막 엄청 저도 MFP긴 한데 외향적이고 막 밖에 사람을 계속 만나고 싶고 이러면은 원하지 않더라도 개업의 방향으로 계속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성향적인 부분들 생각보다 중요하고 또 요즘에는 취업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직원들 뽑을 때 보면은 문과생 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진짜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직업은 근데 생각보다 이과생들이 처음에 진입하기가 너무 좋고 이과생들이 전문 지식을 필요하기는 해요. 근데 문과인데 꼭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상표나 저작권이나 이런 쪽들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좀 더 지식을 갖고 있는 게 필요할 수 있고요. 네, 사실 다음 질문이 어떤 걸 좋아하는 사람에게 이 직업이 맞을지였는데 그 대답도 좀 된 것 같아서 이건 넘어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직업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으신가요? 우선 지금 저는 개업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어쨌든 사무소 키우는 게 지금은 진짜 목표일 것 같고 나중에는 이걸 하다 보니까 저는 별리업에서 그러니까 고객들이 필요한 이슈들을 대응해주고 이렇게 해결해주고 있지만은 그거 이외에 좀 다른 방법들이 있으면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뭔가 시스템이나 서비스를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은 또 있습니다. 네, 그럼 직업적인 질문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좀 삶과 행복 관련된 질문 좀 해보고 싶은데요. 네, 혹시 행복을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거 너무 어려운데요? 저는 어떠세요? 저는 그냥 감사한 거냐면 저는 항상 제 삶에 오는 것들이 물론 힘들기도 하지만 그 힘듦을 통해서 제가 새로운 것들을 해낼 수 있고 그러면서 저는 즐거움을 얻는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다가오는 고통이나 새로운 도전에 대해서 이거 너무 하기 싫어 라는 마인드보다는 감사하면서 결국 그거를 행했을 때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감사하는 삶이 행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생각들은요, 뭔가 예를 들어서 여행을 갔어요. 여행을 갔는데 엄청 좋은 풍경에서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있거나 그냥 그 시간에 그냥 말을 안 해도 기분이 되게 충만해질 때 진짜 이거를 비슷하게 느낀 건데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환경에 지금 속해 있는 것들이 마지막에는 진짜 감사하다는 느낌이 드는 그 순간이 진짜 행복한 시점. 그러면 행복을 이루면서 저는 무조건 걸림돌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걸림돌과 그걸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신 경험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근데 이건 좀 어려운 거 그냥 걸림돌이라고 그때
그 당시에는 생각하지 못할 것 같아. 나중에 이거를 너무 그렇게 생각했다. 너무 힘들게만 생각했다. 되게 그 기억이 힘든 기억들이 꼭 나중에 미화가 돼서 좋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걸림돌이라는 건 그 순간순간 울컥울컥하는 감정들이나 아니면 상황들이나 뭐 예를 들어서 진짜 가족들도 너무 좋지만 가끔은 가족들 때문에 너무 힘들 때가 있잖아. 그런 것처럼 뭐가 딱 정의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 상황에서 그 상황 괴로운 순간들의 그런 부분들이 일시적으로 느껴지겠지만 나중에 생각하면 또 그것도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좀 상대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극복하는 건 결국에는 그 시간이 해결해주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럼 혹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다고 느낀 순간이 언제인지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좀 그때그때 다른 거 어느 시기가 너무 행복해서 이런 것들은 막 그냥 저는 순간순간 되게 행복을 좀 잘 느끼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오늘도 날씨가 너무 좋아요. 날씨가 너무 좋은데 밖에 걸을 수가 있어. 그러면은 너무 기분 좋고 행복하다 이렇게 느끼는 편이라 되게 행복이 어느 역치에 다다라야만 행복하다고 느끼는 편은 아니고 그냥 소소하게 오늘 너무 행복하다 이런 좀 성향인 거. 그다음에는 행복에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가 있으신가요? 최근에 업무적으로 너무 힘들었던 순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때 막 진짜 그 같이 여행 가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때 뭐 일이 터져가지고 회사 일이 터져가지고 제가 그때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러고 한동안 여행 가는 게 너무 겁이 났어요. 또 일이 터질까 봐 그때 해외를 나갔었어요. 일이 터져 해외. 그랬을 때 마음이 막 내키지가 않더라고. 그때가 너무 힘들었고 막 그런 것들이 생각나니까. 근데 그게 어느 정도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극복해 나가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좀 마음을 계속 의연하게 가져야 되는 거죠. 우리 직업이 그러니까 누굴 대리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좀 고객을 위해서라면 당연히 마음이나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의 적정선을 찾는 것도 중요한 거고 이거는 직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꼭 말씀드리고 싶고 그 과정에서 그래도 내 삶이랑 일이랑 어느 정도의 경계선은 계속 좀 둬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내 주변에 내가 소중히 생각하는 내 가족들한테도 피해를 안 미치고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뭔가 행복을 위해서 내가 이건 포기할 수 있을 것 같다. 못 포기하시는 데 있으세요? 저요? 저는 좀 개인적인 시간? 그러니까 저는 일과 삶을 되게 분리하려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 일이 제가 원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분리할 수가 없는 거죠. 일이 행복이니까 일과 삶을 분리할 수가 없어서 내가 그냥 개인적으로 가진 여가 시간과 일 중에 둘 중 하나는 포기해야겠다 라는 기로에 섰을 때 저는 좀 여가 시간을 포기했어요. 물론 일이 좋다고 일이 안 힘든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힘듦을 이겨나가면서 행복을 얻는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요새는 좀 개인적인 시간을 포기하고 조금 더 일에 시간을 쏟게 된 것 같아요. 이게 그거 같아요. 뭐 포기한다기보단 좀 우선순위에서 낮아지는. 저는 원래 막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원래는 그러니까 제 친구들이랑 보내는 시간이나 친구들이랑 쇼핑을 한다던가 막 그런 여가 생활들이 이게 포기를 한다기보다는 순위에서 좀 밀리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에 대한 흥미나 집중도가 좀 떨어지니까 자연스럽게 좀 멀어지는 것 같긴 해요. 그런 부분들은 좀 있는. 그러면은 좀 인생에서 느낀 가장 큰 행복과 작은 행복. 큰 행복은 아무래도 결혼을 했다던가 아니면 진짜 시험을 붙었다 그런 것들이 좀 해당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건으로 보자면은. 근데 지금 그게 인생에서 엄청 큰 행복이었냐라고 하면은 또 그렇지는 않아. 이게 저는 좀 아까 말한 것처럼 되게 자잘한 것들을 되게 좋아한다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너무 힘든 것도 좀 잘 잊는 편이고 너무 행복한 것도 되게 엄청 오래가지. 그래서 저는 그냥 순간순간 되게 즐거워하고 순간순간 뭐 힘든 게 있어 빨리 좀 털어버리려고 하는 편이에요. 이 인생에서 막 내 인생이 여기가 리지였지 막 이런 것도 사실 저는 별로 없고 그냥 지금도 이런 순간이 좋다 저런 순간이 좋다 이런 생각은 근데 그 생각은 해요. 아까 고시생 때가 좀 많이 힘들 타이밍이니까 그거는 생각해요. 지금 가끔 20대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는 2008년도가 딱 20살 때였으니까 그때를 내가 돌아가고 싶은가라고 생각했을 때 비트코인을 할 수 있으면 그거 생각은 막 그런 거 빼고는 막 어디로 돌아가고 이런 생각은 진짜 별로 안 들어요. 그러면은 뭔가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행복이 있으신가요? 진짜 좀 맛있는 거 먹고 집에서 그러니까 막 옛날에는 남편이랑 놀러 다니고 저 지금도 남편이 놀러 다니고 이런 거 좋아하는데 놀러 가서
그냥 그렇게 있는 것도 좋은데 요즘에는 좀 집에서 이제 남편이랑 같이 쉬면서 같이 예능 보고 막 웃고 떠들고 주말에는 웬만하면 같이 있으려고 하거든요. 그런 시간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뭔가 요새 가진 인생의 화두가 있으신가요? 인생 하도 먹고 사는 삶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지 또 회사가 더 클까? 그리고 좀 어떻게 해야지 좀 더 지금 사업에서 이걸 더 키울까? 그리고 사실 저는 회사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은 완전 거의 초급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뭐가 맞을까? 이런 것들이 지금 사업적인 부분에서 대표적인 하도고 지금 거의 거기 좀 집중돼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내가 하루에 행복을 위해 쓰고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행복을 위해 쓰는 시간? 뭔가 딱히 할당되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냥 진짜 막 이 시간은 나만을 위해 써야지 막 이런 생각하는데 좀 그러니까 그 시간에 명상을 하거나 운동하거나 좀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너무 하기가 싫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네. 뭔가 그런 시간을 만들어 보려고 해야겠어. 질문을 들으니까 그런 시간이 없구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그러면은 좀 행복과 관련해서 남에게 묻고 싶은 그런 질문이 있으신가요? 내가 이런 걸 잘 모르겠다. 약간 이런 게 있으시면. 저는 아직도 제가 뭘 할 때 막 너무 몰두하고 집중해서 좋아할 만큼 이런 게 뭔지를 취미적인 부분에 저는 잘 모르겠어요. 취미하면서 되게 행복하다는 분들 있잖아요. 지금 그런 취미를 못 찾은 것 같아요. 그런 게 뭐가 있는지 좀 물어보고 싶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집중력이 없어서 좀 못하나 싶기도 하고 그런 게 좀 궁금해요. 저도 취미를 사실 2개 있었거든요. 그림을 그리고 노래도 배웠고. 노래도 불러요? 근데 제가 옛날부터 발성이 안 좋다는 얘기 많이 들어서 노래로 한번 고쳐보자 했는데 근데 그림은 관뒀고요. 노래는 계속 하고 있어요. 진짜요? 네네. 근데 그림을 관둔 이유는 힘들더라고요. 모든 취미고 성장할 때 재밌는데 그 그림을 하루에 막 3시간씩 그리다 보니까 그리고 성장이 어느 순간 더딜 순간이 항상 오고 그런 슬럼프 때 힘든 것 같아요, 되게. 그래서 좀 그림은 포기하게 됐고 2년 정도 하다가 포기했고 뭐 시간적인 문제도 있긴 했지만 그리고 보컬은 이제 하루에 50분 정도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걔는 아직도 즐겁게 하고 있는데 뭐 취미가 즐거울 때는 내가 막 엄청 몰입해서 뭔가 해서 즐겁다기보다는 평소에 안 하던 거 쳇바퀴처럼 굴러가던 일상에서 뭔가 벗어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좀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냥 저도 이 일 자체도 좀 그렇게 대하는 것 같게 어쨌든 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냥 하고 싶은 게 있으시면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 네,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행복과 관련된 활동 중에서 추천하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저는 우선은 그냥 다 해보는 게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뭔가 좀, 저는 제 나이가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어요. 근데 다른 대표님들이 더 50대 때도 그만이시 60대 때도 그만하시고 다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다 해도 하고 싶은 것들 막 할 시간이 생각보다 없다. 그러니까 나중에 미뤄두면 할 시간이 없으니까 해봐라 이래서 저는 그래도 좀 제 스스로도 잘 못하고 있지만 좀 생각하는 시간도 많이 갖고 저는 좀 그래도 그냥 숲속이나 이런 데 가서 그냥 멍 때리고 있으나 생각도 정리되고 그게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저 스스로도 다짐 삼아서 그런 행동을 좀 해보고 그런 좀 혼자 생각하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전에 이제 사진 작가님이랑 인터뷰를 하셨는데 이런 질문을 좀 하셨어요. 왜 망설이냐고. 그래서 한번 답변해 주셨어요. 그래 망설일. 그러게요. 진짜 망설일 필요가 없는 것 좀 두려움 때문에 망설이시나요? 그냥 좀 그런 것 같아. 나중에 하면 되지 뭐라는 생각을 계속 하는 것 같아. 당장 급하지가 않고 지금은 아무래도 시간에 쫓기니까 이 시간에 딴 거 해야지 이 시간에 딴 거 해야지 이렇게 되는 게 있으니까. 그리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만큼 하고 싶다는 마음에 그것까지도 올라오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들은 진짜 좀 지금의 에너지의 그거지 않을까? 에너지의 캡하지 않을까? 또 생각이 네, 그러면은 제가 프로젝트를 하나 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인터뷰할 때마다 제게 대리만족하고 싶은 행복과 관련된 활동 혹은 망설이고 있는 활동을 제가 대신 해드리거든요. 진짜요? 그래서 사진 작가님이 골프 쳐달라 해서 골프 쳤고 세무사님이 마라톤 10km 해달라 하셔갖고 이번 주 주말에 하거든요. 진짜요? 네네. 저는 지금 올해 너무 하고 싶은 것 중에 전 프리다이빙 프리다이빙이요? 너무 하고 싶어요. 네. 원래 제가 옛날에 한 번 그냥 체험으로 한번 해봤어요. 근데 저는 바다를 진짜 좋아해요. 수영도 좋아하고. 근데 매번 미뤄요, 이게. 제가 운동신경이 진짜 없는데 유일하게 잘하는 운동이 수영이거든요.
수영을 계속 하고 싶고 그러는데 또 공간적인 여건이 있잖아요. 하면 되긴 할 텐데 계속 미루게 돼가지고 특히 물 좋은 바닷가에 아주 좋은 바닷가에서 꼭 물고기를 볼 수 있는 환경에서 프리다이빙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 진짜 하고 싶었던 거예요. 좀 시간이 걸려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인증해주세요. 저 꼭 인스타에 올려서 태그해드리니까 진짜요? 언젠가 꼭 보여드릴게요. 대박이다. 그리고 이게 마지막 질문인데요. 혹시 다음 인터뷰어한테 하고 싶은 질문이 있으신가요? 다음 인터뷰 때요? 아직은 안 정해졌어요. 아직 안 돼. 저도 비슷한 질문 해보고 싶은 거니까 본인을 행복하기 위해서 스스로한테 어떠한 좀 보상을 주고 노력을 하는가. 보상이라는 표현도 그렇지만 스스로 시간을 좀 써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계속 인터뷰를 하니까 나도 이런 거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본 것 같아서 그런 걸 어떻게 궁금합니다. 네, 인터뷰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제가 이거는 정리해갖고 따로 이제 보내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걸 듣고 느낀 거 코멘트 달아서 정리해서 보내드리니까 진짜요? 꼭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